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은파입니다. 오늘은 지난 영상에서 예고해 드렸던 대로 그 사이버 어택이 일어날 날짜에 대해서 좀 더 밀도 있게 날짜를 예측해 보는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더해서 그 최근에 그 레바논 중동 지역에서 있었던 삐삐랑 무전기가 원격으로 폭발하는 사고가 있었는데 그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시작하겠습니다. 9월 19일 기사입니다. 이제 레바논에서 삐삐하고 무전기가 폭발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다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26명, 최소 26명이 사망했고 3,000명 이상 부상을 입었다는 기사입니다. 이 사건의 배후로 이스라엘을 지목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 이제 전문가들의 의견으로는 이제 이스라엘이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준비를 한 공작이지 않을까 추측하는 게 주류 내용인 것 같습니다. 날짜를 한번 기억을 해주시고요. 9월 19일입니다. 이 잭팟이라고 하는 영화가 개봉을 했었는데, 요 여자가 이제 주인공이고, 이게 같이 주인공이고요. 복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복권. 내용을 한번 보시면요. 제목이 잭팟이라는 영화고요. 미국에서 만든 영화고, 출연진 이렇고요. 내용을 보시면 이 복권이라는 게 있는데, 그랜드 복권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요게 당첨이 되면 이제 많은 돈을 받게 되는데, 특이한 규칙이 있습니다. 규칙은 일몰 전에, 그러니까 해가 지기 전에 당첨자를 죽이면 그 당첨금을 합법적으로 뺏을 수 있는 그런 규칙이 있는 복권인 거예요. 그러니까 설정이 웃기죠? 어쨌든 근데 뭐 총으로 죽이면 안 된다고 하고, 어쨌든 그런데 이게 뭐냐면 이 여자가 복권에 당첨된 당첨자인 거예요. 당첨자인데 그러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해가 지기 전에 이 여자를 죽이려고 하겠어요. 그러다 보니 이 복권 당첨자를 보호하는 프리랜서 노엘, 그러니까 그런 잡이 있는 거예요. 복권 당첨자를 지켜주는, 그러니까 당첨금의 10%를 받는 조건으로 당첨자를 지켜주는 프리랜서인 거죠, 이 사람이. 그런 내용의 영화입니다. 그래서 요 영화에서 그 삐삐하고 무전기가 무선으로 폭발하는 그 사고의 예측 프로그래밍이 있어서 짤막한 영상을 가져왔는데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잘 보셨죠? 그러니까 이 영상을 보여드리는 것은 이게 사건 날짜가 19일입니다. 그러니까 현지 시각으로는 조금 다를 수 있겠지만 요 근방에 벌어진 일이었고, 이 잭팟이라는 영화가 개봉한 날짜는 불과 한 달 전입니다. 8월 15일 날 여기를 통해서 OTT를 통해서 개봉이 된 영화입니다. 내용을 준비한 것은 그러니까 이 예측 프로그래밍의 유효성에 대해서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는 에피소드이기 때문에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 파이와 관련된 증거들을 이런 예측 프로그래밍을 소스로 가져와서 계속 언급을 하고 있고 이야기를 이어나가고 있는데, 이런 것처럼 이제 산타들의 핵심 인물들이 활동하는 다보스 포럼이나 대외적으로 이미 많이 알려진 유명한 인물들의 발언이나, 그리고 또 이런 예측 프로그래밍으로 모을 수 있는 정보나, 그리고 저는 더해서, 왜냐면 산타들이 그 점성학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그 사이클에 맞춰서 중요한 일들을 진행해 나간다라는 증거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점성학적인 정보, 그리고 예측 프로그래밍에 관련된 소스, 그리고 공식화되어 있는 WEF나 산타의 유명한 인물들의 발언들,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정보를 취합해서 통합해서 해석한다라고 하면 산타들의 계획이나 그들이 하려고 하는 일들을 추측해 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무서운 시대에 살고 있다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 삐삐나 무전기들이 원격으로 그냥 알아서 폭발하는 뭐 이런 사건들이 실제로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참 무서운 시대에 살고 있구나. 그래서 더 잘 알아야 우리가 조심할 수 있는 내용들을 분별할 수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자, 다음 내용은 이제 그 사이버 어택이 본격적으로 일어나는 날짜를 조금 더 밀도 있게 점검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그 제가 접한 여러 컨텐츠들에서 예측 프로그래밍에서 발견된 정전이나, 그러니까 이 사이버 어택이 그냥 단순히 어떤 통신이나 그 통신망의 다운뿐 아니라 공급망까지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정전이라는 단어까지 포함을 했고요. 그 정전하고 사이버 대란의 원인들로 요 세 가지 정도로 추려졌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해킹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 이제 익명의 집단일 수도 있고, 어떤 콘텐츠들에서는 뭐 이란, 북한, 러시아 등이 언급이 되면서 국가적인 차원이 아닐 수도 있겠죠. 이 해당 국가들 안에 익명의 어떤 집단이 했다라는 식으로 표현이 될 수도 있겠지만, 직접적인 원인으로 이 해킹이 하나가 있었고요. 또 다른 콘텐츠들에서는 태양풍이 영향을 미쳐서 정전이 되거나 어떤 이제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서 이제 통신 장애나 이런 것들이 생겨나는 그런 예측 프로그래밍도 있었습니다. 태양 플레어. 그러니까 지금 SNS나 이런 데 정보들을 보면 이제 강력한 태양풍이 온다라는 그런 정보들이 이제 돌고 있는데, 이게 또 한 가지 원인이 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EMP 공격입니다. 이제 전자기파를 통해 가지고 이제 전자기기들이 기능성이 완전히 소실되는 그런 이유들, 요 세 가지 이유들로 축약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냥 상식적인 수준에서 생각을 해보면 이런 거는 너무 이제 뒷수습이 어렵잖아요. 만약에 러시아에서 EMP 공격을 미국에 가해가지고 이런 일이 발생한다고 하면 그 이후에 그 뒷감당을 어떻게 할지 이게 약간 가늠이 안 되잖아요. 근데 태양풍이나 이런 자연현상을 빌미로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하면 이거는 책임질 사람이 없죠. 그리고 누군가를 원망할, 그런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누구를 원망할 만한 내용도 아니죠. 그래서 가능성이 일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사이버 어택이나 해킹들은 결국 국가 차원에서 이루어지진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이유가 국가 차원에선 당연히 이루어지지 않을 거고, 익명의 집단이 결국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은 음지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기 때문에 결국 사람을 잡지 못한다라고 하면 어떤 테러 집단처럼 이게 대표되는 한 사람을 나중에 한 명 뭐 붙잡은 걸로 이렇게 해서 시나리오를 이어갈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그냥 상식적인 수준에서 생각해 봤을 때 가능성이 있는 것은 요것이 사이버 어택, 해킹이 가장 높지 않을까 싶고, 이것도 일부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을까, 같이 사용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됩니다. 요거는 좀 가능성이 희박하지 않을까 싶지만, 어쨌든 제가 본 영화들에서 이 예측 프로그래밍으로 발견이 된 내용이라 적어놨습니다. 그러면 날짜를 한번 보면 이제 조금 더 정확한 날짜를 추려 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든 게 왜 그랬냐면, 이 사이버 대란이 있었던 날짜를 주목해 보면 7월 19일입니다. 7월 19일 날 제가 21일 날 차트를 가져왔는데, 왜 이 날짜를 가져왔냐면 여기를 봐야 합니다. 천왕성과 황소자리에 있는 천왕성과 지금 90도 각도를 맺고 있는 사자자리의 수성을 봐야 됩니다. 26도 32분, 26도 28분, 90도의 각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제 행성과 관련해서 해석을 해보면 급격한 변화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천왕성은 급격한 변화, 갑작스러운 변화, 갑작스럽게 닥치는 사고, 이런 것들을 의미하고, 수성은 이제 신화에서 언급되는 헤르메스, 그 메시지를 전달하는 그 신이죠.
그 이제 배경을 갖고 있기 때문에 수성이 의미하는 바는 뭔가 소통하는 거, 의사소통하는 거, 그러니까 통신도 될 수 있겠죠. 뭐 전화, 뭐 메시지 주고받는 거, 커뮤니케이션. 그러니까 요즘에는 거의 다 인터넷을 기반으로 그런 것들이 의사소통이 주고받아지기 때문에 인터넷이라고도 볼 수 있고, 뭔가 빠른 이동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통신은 빠르게 이동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뭐 전기를 기반으로 이렇게 가니까 전기 뭐 이런 것들을 다 뜻하게 됩니다. 수성이라는 게. 근데 이제 단순히 이 행성의 90도 각도를 볼 것이 아니고 이 천왕성이 위치하고 있는 이 자리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늘 이 차트를 보여드릴 때 이제 12사인과 여기 있는 행성들 그 몇 가지의 가상점들만 여기 표현이 되어 있는데 하늘에는 항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항성. 그러니까 위치가 변하지 않는, 정확히 말하자면 조금씩 변하지만 그 변하는 정도가 아주 크지 않아서 거의 고정되어 있다라고 보여지는 항성, 움직이지 않는 항성 중에 지금 이 천왕성이 위치하고 있는 황소자리 26도에 위치하고 있는 항성이 알골입니다. 알골. 이 알골이라는 항성이 하늘에 떠 있는 모든 별들 중에 가장 흉한 별입니다. 가장 흉한 별. 그러니까 뭔가 불길하고 흉한 것들. 그러니까 보시면 이 페르세우스가 메두사의 목을 자르지 않습니까? 이 메두사 목에 해당하는 요 메두사 머리의 정중앙에 해당하는 요 별이 알골입니다. 그래서 메두사의 머리라고 표현이 되고 교살, 목베임, 목과 후두의 위험, 폭력, 잔인, 뭐 학살, 단두대. 그러니까 뭔가 잔인하고 뭐 이렇게 폭력적이고 어쨌든 안 좋은 것은 다 갖다 붙일 수 있는 가장 흉한 별이 알골입니다. 근데 그것의 위치가 황소자리 26도 10분입니다. 황소자리 26도 10분. 지금 천왕성이 거기에 있습니다. 천왕성의 의미가 급격한 변화, 갑작스러운 변화라고 말씀드렸고, 그렇다면 이 갑작스러운 변화는 결코 좋은 방향이 아닐 거라고 우린 추측할 수 있고, 그것의 이제 역사적인 증거가 이거 황소자리 천왕성 한 사이클 전에 뭐가 있었죠? 대공황이 있었고 대공황과 바로 이어서 2차 세계대전이 있었던 그 지점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흉한 내용들이 역사적으로도 검증이 됐던 위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마시는 저는 이제 술을 안 마시는데 알코올의 어원이 알골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술 많이 드시지 마시고 적당히 이제 드시는 게 건강에 이로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알골 이제 뭐 모든 별 중 최악의 흉성으로 일컫는 알골이다 뭐 하면서 뭐 요절 뭐 교수형 뭐 끔찍한 형벌 죽음 뭐 그러니까 안 좋은 얘기는 다 갖다 붙일 수 있는 흉성입니다. 자, 근데 그 흉성이 있는 그 항성이 위치하고 있는 곳에 정확하게 천왕성이 닿아 있고 컨정션이 되어 있는 거죠. 그것이 이제 통신이나 전화, 뭐 커뮤니케이션이나 어떤 전기 뭐 이런 것을 해당하는 수성과 정확히 90도를 이루고 있는 시점이 7월 21일이었는데 이때 이틀 전에 사이버 대란이 일어났고 이 사이버 대란을 수습하는데 2-3일이 걸린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2-3일이 지나면 21일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 천체 구조하고 충분히 연동될 수 있는 사건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수성이 여기 있었고 여기 있었지 않습니까? 7월 21일 날.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되냐면요. 천왕성이 이제 이쪽으로 다시 갔다가 요 알자가 붙어 있지 않습니까? 역행해서 레트로그레이드에서 다시 돌아와서 25도 근처에 있게 됩니다. 근데 여기 사자자리 25도, 26도에 있었던 수성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렇게 이동을 했고요. 전갈자리 25도로 들어오면서 180도로 만나게 됩니다. 90도로 만나는 긴장감보다 180도로 만나는 긴장감이 훨씬 더 크고 이제 그냥 사주 명리에서는 충한다라고 표현을 하고 이 점성학에서는 이제 어포지션 위치에 있어서 긴장감을 많이 올리고 그 흉사 같은 경우에는 더 크게 발현되는 경향성을 띠게 됩니다. 그러면은 흉성과 컨정션이 되어 있는 천왕성
90도를 취하고 있을 때 일어났던 일이 조금 더 강한 강도로 일어날 수 있다고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늠하고 있는 날짜는 10월 30일 전후, 그러니까 조금 러프하게 잡아서 일주일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0일 기준으로 앞쪽으로 일주일, 뒤쪽으로 일주일 내에 그 MS발 대란이 있었던 사건과 유사한 성격의 사건이 더 광범위하게 더 짙은 강도로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예측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예측 프로그램이나 점성학적인 배경으로 설명하는 것에 더해서 지금 미국에서 이제 자연재해가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는 것, 태풍 때문에 엄청 많은 사람들이 죽고 이제 큰 재앙처럼 이제 비상사태가 발효가 되고 그런 상황인 것을 뉴스를 통해서 접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난번 일식과 월식에 관련된 이야기를 할 때 한 국가가 겪게 되는 자연 재난이나 이런 것들은 그 나라의 국운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큰 일이 닥치기 전에 나타날 수 있는 전조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지금 점성학적으로 이렇게 예측하는 사건이 뭐 꼭 있을 거라고는 장담하지 못하지만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주변인이나 가족들이 혹시 미국에 있으신다고 하면 그 현금을 찾아 놓는 거 이제는 진짜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지금 벌써 10월 초에 접어들었잖아요. 이제 한 달도 안 남은 상황이 되었고 혹시나 시간적인 타이밍이 조금 더 앞쪽으로 발현이 된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대처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은행에 있는 혹시 예금되어 있는 것이 있다라고 하면 찾아서 현금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유리할 것 같고, 그리고 그런 금융 시스템에 대한 데미지와 더불어 아까 정전도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파워 서플라이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러니까 정전을 대비하는 어떤 식료품이나 뭐 배터리나 또는 이제 뭐 발전기 같은 것들을 혹시 구동할 수 있으면 발전기와 발전기를 돌릴 수 있는 기름 이런 것들을 준비해 놓으면 혹시나 생길지 모르는 어려움에 조금 대처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혹시 가족이나 친척이나 친한 지인분들이 미국에 있으신 분들은 이 사건이 벌어지는 것의 주요 타겟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미국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만약에 일이 벌어진다라고 하면 가장 큰 데미지를 입는 것이 미국이 될 것이기 때문에 미국에 계신 분들은 준비를 하는 것이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다른 나라에 혹시 여파가 어느 정도 미치게 될지 그것까지는 가늠이 안 되지만 뭐 준비를 미리 해서 나쁠 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비할 수 있는 건 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